안녕하세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상담하는 자기이해 코칭 연구소입니다. 네이버 나우에서 주최하는 이승윤의 Who Are You? 그 8번째 시간은 매우 색다르게 꾸며졌습니다. 초대 게스트가 급한 일이 있어 방송에 펑크를 내는 바람에 이승윤 님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을 무대에 불러내어 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컨셉으로 진행되었지요. 이승윤 님이 나오게 한 사람은 3명, 가장 먼저 나오게 한 사람은 PD, 실제 이 방송을 만든 회사는 스튜디오 솔파더군요. 그리고 PD는 윤성원 님입니다. PD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방송의 진짜 컨셉. 이승윤 님이 7회 동안 진행해온 방송은 주로 초대된 가수들의 음악을 하게 된 정서적 근원에서 그들이 음악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게 된 음악 등을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지만 실제 주요 컨셉은 한마디로 애로사항을 담는 것이었더군요. 이 방송에서의 애로사항이란 다른 말로 하면 어색함, 뻘쭘으로 해석되더군요. 윤 PD님이 생각한 이승윤님은 반은 연예인, 반은 일반인의 포지션인 사람이더군요. 그중 일반인인 이승윤님이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오는 예기치 않은 장면들을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스트가 어색하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면 게스트가 뭔가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방송에 참여한 게스트는 비록 그런 어색함이 있더라도 호스트의 질문에 뭔가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스트는 진솔함이 무엇보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PD님이 이승윤님에게 진짜로 기대했던 것은 뭔가 어색하면서도 진솔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잘 해왔다고 하더군요. 역으로 말하면 그 어색함과 진솔함을 잃으면 방송은 끝이라는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이승윤님이 연예인으로서 승승장구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엔 좋은 소식으로서 이승윤 님이 시즌2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송을 통해 이승윤 님이 크게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말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TV나 영상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나이 먹고 뭔가 또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구르면서 선입견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인을 대할 때 매화 내가 선입견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매화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꼭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프로세스가 납득이 되는 그런 뭔가 대답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귀랑 인의는 다른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위적으로 어떤 욕망의 방향성을 계속 설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귀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는 다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에 대해 선입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다소 자기적일 것이다 란 선입견이 은연중에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자기적이란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란 뜻이지요. 쉽게 말하면 거짓을 참인 것처럼 포장하려 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욕망이 있었으며 비록 그것을 자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하게 된 프로세스가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찌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 인위적이란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이란 뜻인데 이승윤님은 이 뜻을 좀 더 다른 식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승윤님이 말한 인위적이란 자신의 능력, 바른 생각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즉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능동적인 인생 계획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승윤님이 선배 아티스트들을 통해 느꼈던 그들의 인위적인 면들을 보여준 장면들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코님, 궁극적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음악을 할 때 오롯이 그 어떤 기쁨이 자신한테 돌아오더군요. 라고 했지요. 즉, 지코님은 자신이 혼자 즐기려는 음악이 아니라 대중들, 즉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음악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그러할 때 그 무엇보다 자신의 성취감이 크며 큰 성취감을 갖게 된다고 했지요. 이승윤님은 남을 위해서 음악을 할 때 기쁨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란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승윤님은 자신의 성향상 자신이 만드는 음악이 자신의 내면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하기에 결국 자신을 위한 음악을 만드는 측면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위한 음악을 만든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타인을 납득시키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또한 지코님은 음악 등을 통해 세상을 이끌길 바라는 선도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승윤님이 볼 때 이런 측면들이 자신이 넓게 생각하지 못한 측면들이며 이를 매우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리보이님, 제가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지만 몇 개는 덜어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제 진짜 욕심을 버리고 내가 부르는 걸 이제 천천히 그만둬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즉, 기리보이님은 자신이 만든 노래가 자신보다는 다른 가수에게 더 어울릴 때가 많았지만 현재까지는 욕심 때문에 자신이 불러서 더 좋은 곡으로 살리지 못했다. 이제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겠다. 이젠 가수라는 플레이어보다는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로서의 포지션 쪽으로 좀 더 옮기겠다란 점을 시사한 것이지요. 이승윤님은 자신이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내려놓는 것을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 이를 깊게 고민하는 기리보이님, 그 상황 자체가 부럽고 신선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았을 것입니다. 헤이즈님, 저는 제 주제를 좀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게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가사를 쓰다 보니까 저는 제 감정과 상관없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을 하고 있어도 이별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또한 헤이즈님은 자신이 이별의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에는 비록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것을 보여주길 원하더라도 자신이 없기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윤님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한 우물을 파는 헤이즈님의 전략이 납득이 갔을 것입니다. 이를 멋지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선우정아님, 무언가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에 대해서 도망가자 이후로 몇 년 동안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소화하는 발라드의 가치도 스스로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고 내가 해야 할 음악에 추가된 것 같아요. 즉, 선우정아님은 이전에는 R&B 가수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실제 인기를 얻은 것은 도망가자란 발라드 노래였다. 처음에는 자신이 발라드 가수가 아니라 R&B 가수라고 항변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의미하더라. 결국은 대중이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란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승윤님은 자신이 싱어게인 소우주를 부를 때 말한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틀이 생각날 수도 있는 대목이지요. 또한 그 틀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맞추어주는 선우정아님의 생각이 매우 신선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님, 꿈이 뭐야를 발표할 당시의 꿈은 이렇죠. 제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또 꿈을 갖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10년 동안 되게 내 자신을 몰아세워 그 꿈을 쫓아서 달렸다면 이젠 좀 더 풍경도 보고 주변 사람도 더 챙기기도 하는 게 더 제 나이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의 음악을 사람들이 기대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즉 그레이님은 대중들이 자신의 음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길 원하며 음악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타인을 좀 더 챙기는 일을 하길 바란다는 것을 내비쳤지요. 이승윤님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미래에 언제까지 음악을 계속하고 있을지 그 자체가 정확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드러냈었지요. 이승윤님은 싱어게인에서 자신의 이름보다 더 오래가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긴 하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서 바라보면 다소 모순적인 이야기이지요. 또한 자신이 얼마나 음악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났던 아티스트들도 자신과 비슷한 고민은 물론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또한 그들 나름대로 어떤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나름 느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해답도 찾을 수 있겠지요. 아마도 이승윤의 후아유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얻은 해답들이 그에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는 비단 음악을 하는 이승윤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지요. 우리 각자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때론 자기만의 틀이 되어 자신을 그 틀 안에 갇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틀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타인의 것을 듣고 타인의 이야기를 배울 필요도 있겠지요. 이승윤님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승윤의 후아유란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애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다시 시즌2가 시작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기대가 되네요. 시즌2에도 어떤 의미들이 그의 마음에 담겨질지 벌써부터 설레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